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산자의 정의를 설명하고 C샵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자의 정의입니다. 연산자란 컴파일러에게 데이터의 가공을 지시하는 기호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 느낌표, 앰퍼샌드, 그 다음에 파이프, 이러한 기호들을 활용을 해서 연산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 관계 등등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연산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술 연산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이 있고요. 증가 감소 연산자, 어떤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관계 연산자는 큰지, 작은지, 같은지 비교를 하는 연산자입니다. 조건 연산자는 if, else 같은 기능을 해주는 연산자예요. 논리 연산자는 논리곱, 논리합, 부정, 이 세 가지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말하고요.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 즉 0102 이런 바이너리 수준에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할당 연산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연산자를 사용했었죠. 여기 있는 할당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현재 있는 값에 더해서 할당하는 방법, 빼서 할당하는 방법, 또 곱하고 나누고 나머지 등등등 비트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할당하는 그런 연산자들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런 할당 연산자를 마지막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연산자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보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이 대부분이 2항 연산자예요. 그런데 증가 감소 연산자는 1항 연산자, 단항 연산자죠. 단항 연산자고 조건 연산자는 3항 연산자예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항을 2개를 가져요. 덧셈 연산자는 3과 4라는 2개의 연산자를 취하죠. 할당 연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 2개의 항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2항 연산자예요. 산술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수치 형식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 형식과 부동서술점 형식, 플롯, 더블, 데시멀을 포함하는 부동서술점 형식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2개의 피연산제가 필요한 2항 연산자입니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곱셈도 나누기도 나머지 연산자도 모두 2개의 피연산자가 필요해요. 예제를 보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하고 꽤 친숙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기호를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이 플러스 기호는 그대로 덧셈을 수행하죠. 3과 4를 더해서 7을 출력하고 15와 3을 나눈 몫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가 들어가죠. 이번엔 증가연산자와 감소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가연산자, 감소연산자 둘을 함께 부르는 명칭이 증감연산자인데요. 증감연산자는 조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증가연산자는 하는 일이 피연산자의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소연산자는 값을 1 감소시키고요. 연산자도 꽤 재밌게 생겼습니다. 덧셈 기호를 2개를 붙여놓은 모양이고 뺄셈 기호를 2개를 붙여놓은 모양이에요. 자, 여기 사용 예를 한번 보시죠. 먼저 변수를 이렇게 하나 먼저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증감연산자는 변수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변수의 값을 직접 바꾸는 연산자니까요. 이 변수 선언 코드에서 A는 10이 됩니다. 그리고 A++를 수행을 했으니까 A는 11이 됐고 A-, 11에서 1을 뺐으니까 다시 10이 됐어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감 연산자는 전위, 후위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위라는 것은 앞에 위치를 한다는 뜻이고 후위는 뒤에 위치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의 앞에 위치하고 무엇의 뒤에 위치한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변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를 한번 보시죠. 후위 연산자는 먼저 현재 있는 값을 반환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덧셈을 수행을 해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전위 연산자는 먼저 더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의 결과를 살펴보면 A가 처음에 10으로 할당이 됐죠. 그 다음에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10을 출력을 하고 더합니다. 하지만 이 코드가 끝난 다음에는 11이 되어 있겠죠. 이 코드를 실행할 때는 먼저 더해요. 그 다음에 A를 반환을 하니까 A는 12가 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요. 감소 연산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A에 10을 할당을 해놓고 후위 연산자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먼저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1을 감소시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10이 출력이 되고, 그런데 값은 9로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출력문에서는 먼저 감소를 시켜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죠. 감소시킨 값을 출력을 하니까 9에서 1을 감소시킨 8이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 문자열 결합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문자열 결합 연산자 역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합니다. 산술 연산자의 덧셈 연산자 역시 플러스 기호를 이용했죠. 1, 2, 3과 4, 5, 6을 P 연산자로 입력하면 리절트는 579가 돼요. 큰 따옴표로 감싼 1, 2, 3은 문자열이죠. 정수가 아닙니다. 큰 따옴표로 감싼 4, 5, 6 역시 문자열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덧셈 기호는 이 산술 연산자의 덧셈 연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열 결합 연산자예요. 1, 2, 3 문자열과 4, 5, 6 문자열을 결합을 하면 이 결과는 1, 2, 3, 4, 5, 6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하셔가지고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시면 돼요. 수치형 데이터에 사용을 하면 덧셈 연산자고, 문자열 데이터와 사용을 하면 문자열 결합 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관계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피 연산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산자입니다. 두피 연산자 사이의 관계라 함은 크거나 작은지 또는 동등한지 상이한지를 보는 거죠. 연산자를 하나씩 볼까요? 이 연산자는 왼쪽 연산자가 오른쪽 연산자보다 작아야 참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가 왼쪽에 있는 연산자보다 작아야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연산자는 첫 번째 연산자와 비슷하지만 양쪽 피연산자가 같은 경우에도 참을 반환합니다. 그 밑에 있는 연산자도 마찬가지 원리고요. 이 연산자는 동등기호가 2개 붙어있는 이 연산자는 양쪽 피연산자가 서로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참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거짓이에요. 그 밑에 있는 연산자는 느낌표와 동등 연산자가 나타나 있죠. 이 경우에는 둘 사이의 값이 달라야만 참을 반환합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관계 연산자는 그 결과가 불타입입니다. 불타입은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었죠? 참 아니면은 거짓만을 가집니다. 자, 연산자 예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3이 4보다 큰가요?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입니다. 3이 4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거짓이죠. 3이 4보다 작습니까? 참입니다. 3이 4보다 작거나 같은가요? 참이죠. 3이 4와 같은가요? 거짓입니다. 3이 4와 다른가요? 참입니다. 네, 관계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연산자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연산은 참과 거짓을 대상으로 하는 연산입니다. 논리연산의 또 다른 이름은 부울연산인데요. 부울은 조지 부울이라고 하는 부울대수의 고환자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논리연산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곱, 논리합, 그리고 부정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논리곱은 두 피연산자가 모두 참이어야 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거짓이 되고요. A가 참이고 B가 참인 경우에는 A와 B의 논리곱은 참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또 거짓이고요. 두 피연산자가 모두 거짓인 경우에도 거짓. A가 거짓, B가 참인 경우에도 거짓이 됩니다. 논리합을 볼까요?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 두 피연산자 중에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는 참이 됩니다. 따라서 A와 B가 모두 참인 경우에 참이 되고,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도 A가 참이고 B가 거짓인 경우에도 참이 됩니다. 하지만 둘 다 거짓인 경우에는 거짓이 되죠. 그리고 A가 거짓이고 B가 참인 경우에는 참이 됩니다. 부정연산자는 피연산자를 하나만 받습니다. 느낌표 A를 예로 보겠습니다. A가 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니까 거짓이 됐죠. A가 거짓인 경우 이것을 부정하니까 참이 되었습니다. 논리연산자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인티저 A를 선언하고 3으로 할당했습니다. B를 선언하고 4를 할당을 했어요. 불 C에는 어떤 결과가 담길까요? A는 B보다 작습니다. 참이죠? B는 5보다 작아요. 그래서 참입니다. 이 둘 간의 논리곱은 참이죠. 그래서 C는 참이 됩니다. A는 B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죠. B는 5보다 작아요. 참입니다. 거짓과 참의 논리곱은 거짓이죠. 그래서 C는 이에는 어떤 값이 담길까요? A는 B보다 작죠. 그러니까 거짓입니다. B는 5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이 둘을 논리합을 하면 2에는 참이 담깁니다. 논리합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요. 2가 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니까, 참을 부정하니까 F는 부정이 됩니다. 조건연산자는 if, else처럼 조건에 따라 두 값 중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연산자입니다. 조건식을 평가를 해서 참인 경우에는 물음표 뒤에 있는 값을 주고 거짓일 경우에는 홀론 뒤에 있는 값을 반환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조건이죠. A가 30인 경우에는 물음표 뒤에 있는 30을 반환하고 A가 30이
아닌 경우에는 30이 아님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A를 초기화하면서 30을 할당했어요. 그러니까 리절트는 물음표 뒤에 있는 30이 반환되겠죠. 비트 연산자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비트 수준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게 해주는 연산자예요. 그럼 비트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십진수로 다뤄왔습니다. 1, 2, 3, 4 이런 숫자죠. 비트의 세계에서는 데이터를 이진수로 다루는데요. 이진수에서는 1은 1이지만 2는 1, 0, 3은 1, 1, 4는 1, 0, 0 이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샵에서 제공한 비트 연산자는 총 6개입니다. 왼쪽 시프트 연산자,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 이 두 연산자는 비트를 밀어요. 비트를 밉니다.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는 오른쪽으로 밀어요. 논리곱 연산자는 각 비트별로 논리곱을 수행을 하는 연산자이고요. 논리합 연산자는 역시 각 비트별로 논리합을 수행을 합니다. 베타적 논리합 역시 각 비트 단위로 두 비연산자의 베타적 논리합을 수행하고요. 보수 연산자는 주어진 비트를 뒤집는 역할을 해요. 각 연산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를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비트의 개념이 좀 생소하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1과 0 각 단위가 비트입니다. 예제 코드를 통해 시프트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int a는 240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정수여예요. int는 4바이트 크기의 정수죠. 4바이트는 32비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비트, 즉 비트가 32개라는 얘기입니다. 240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1110000이에요. 이제 이것을 시프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밀고 오른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왼쪽 시프트 연산자에 A와 E를 피연산자로 주었어요. 그러면 A를 왼쪽으로 두 칸을 밉니다. 두 칸 밀었어요. 그리고 0이 채워졌죠. A를 오른쪽으로 두 칸 밉니다. 그랬더니 1111 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240을 왼쪽으로 두 칸 밀었다. 그러면 240은 1111 명령이라고 했죠. 240을 비트로 나타낸 겁니다. 일단 밀면은 여기에 빈자리가 생겨나죠. 이 자리를 0으로 채웁니다. 이렇게 해야 시프트 연산이 완료되는 거예요. 논리 연산은 참과 거짓 이 두 가지 진리값을 피연산자로 하는 연산입니다. C샵에서 제공하는 논리 연산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논리곱, 논리합, 베타적 논리합, 그리고 보수 연산자예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예제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통해 각 비트 연산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와 10의 논리곱을 알아볼게요. 9를 비트로 표현하면 1, 0, 0, 1, 10을 비트로 표현하면 1, 0, 1, 0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 논리곱을 수행을 하면 비트 논리곱을 수행을 하면 각 비트에 대해서 논리곱을 수행을 하죠. 1과 1의 논리곱은 1, 0과 0의 논리곱은 0, 0, 1, 0, 1, 0, 0. 그래서 1, 0, 0, 0, 즉 8이 됩니다. 논리합을 볼게요. 논리합 기호는 파이프입니다. 9와 10에 대해서 논리합을 수행을 하면 1과 1에 대해서 논리합을 수행하면 1. 왜냐하면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트를 보면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0이 됩니다. 0과 1, 세 번째 비트는 1, 네 번째 비트 역시 1입니다. 그래서 1, 0, 1, 1, 11이 됩니다. 베타적 논리합은 둘 중 하나만 참이어야 참인 논리 연산입니다. 1과 1이니까 모두 참이네요. 둘 중 하나만 참이어야 참이니까 그 결과는 0입니다. 0과 0, 둘 중 하나가 참여해야 되는데 모두 거짓이네요. 0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비트는 하나씩만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 1이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보수 연산자는 비트를 뒤집습니다. 0, 0, 1, 0, 0, 1이 있으면은 이것을 0, 1, 1, 0으로 뒤집고 1, 1, 1, 1은 0, 0, 0, 0으로 뒤집습니다. 자, 255에 대해서 보수 연산을 했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1로 1이었던 부분들은 전부 0으로 바뀌었어요. 할당 연산자는 변수 또는 상수의 피연산자를 할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equal B. 피연산자가 두 개예요.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를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한테 할당하죠. 이때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변수 또는 상수인 거예요. 할당 연산자는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던 기본 할당 연산자, 좀 전에 본 것처럼 오른쪽 피연산자를 왼쪽 피연산자에게 할당합니다. 덧셈 할당 연산자를 볼까요? 덧셈 할당 연산자는 플러스 기호와 이퀄 기호가 합쳐져 있어요.
A 플러스 이퀄 B는 A와 B를 더한 후 다시 A에게 할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뺄셈 할당 연산자를 볼까요? 같은 원리예요. A와 B에 대해서 뺄셈 할당 연산자를 수행하면 A에서 B를 뺀 다음 다시 A한테 할당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트 연산자를 볼게요. A 왼쪽 시프트 연산 이퀄 B. 이 코드는 A와 B에 대해서 A를 B만큼 왼쪽으로 민 다음 다시 A한테 할당하라는 것과 같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할당 연산자가 같은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이번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칙 연산 때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 중 곱하기와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있었죠. C샵의 연산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후위 증감 연산자예요. 그 다음이 전위 증감 연산자고요. 그 다음으로는 산술 연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 그 밑에는 관계 연산자, 그 밑에는 비트 논리 연산자, 마지막에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코딩의 경험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네, 사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